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높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주식시장이 다소 좀 주춤합니다. 좀 상승 흐름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상승의 흐름이 둔화가 됐을 뿐이에요. 상승의 흐름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하락으로서의 전환 가능성도 경계는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걸 경계하면서 지금 이제 혼조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분위기가 다 죽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그 와중에 높은 금리가 부담이지만 이 높은 금리와 상관없이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게 순환매로 나타나고 있고 순환매의 결과로 고금리에 상관없는 고금리에 별 타격을 입지 않는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을 신나게 매수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은 지금도 여전하고 금리의 상승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상승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죠. 요즘에 금융시장에 재밌는 흐름들이 좀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달러가 엄청 강하죠. 그죠? 달러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금값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저도 좀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은 저의 생각엔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에다가 지금 금융시장이 일단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는 계속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수준은 높을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와는 좀 다른 걸로 그냥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좀 서서히 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시장 가격에 조금씩 녹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 금값이 엄청나게 랠리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지금 금을 찾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값 뭐 이렇게 높아지는 거를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거의 수단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었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지만 고금리의 피해를 안 받는 건 나스닥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엄청난 유동성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게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은 어쩌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주식 자산이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서 요즘에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잘 버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구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예상보다 좀 높을 수 있다. 라는 거에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좀 베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긴 높을 건데 그래도 계속 금리 인하는 할 거야. 25bp 정도는 인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높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죠.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 이 금리가 높음에 따라서 하락을 하고 우려가 좀 있고 주식시장이 부진한 것은 이제 높은 금리 수준 자체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이자 부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일단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 혹은 뭐 금리나 기대감 후퇴 이런 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강하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뭘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베팅을 금융시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핑계가 있긴 있죠, 그죠?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트럼프 트레이딩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중국의 부양책을 쓰는 것도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인플레이션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에 시장이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도 높은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네, 이건 분명히 굉장히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은 나스닥이 이제 아직까지 버틸만 하니까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자체는 별로 온전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경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드려봤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고금리의 부담 때문에 뭐 안 좋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록 오늘 한국 증시는 많이 올랐지만 그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의 급등으로 인한 특이한 현상이라고 일단 좀 제껴놓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일단 분위기는
안 좋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유럽 증시, 어젯밤 미국 증시, 그리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 하락 출발 예정이다. 유럽 증시 어젯밤에 일단 하락 전환한 걸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이다. 지금 당장 분위기는 일단 별로 좋지는 않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오늘 좀 하락 마감했죠. 0.85% 정도 하락 마감했고, 중국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세계 증시와 약간 좀 청개구리 개념으로 움직이니까, 하여튼 중국은 이미 어제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뭐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한국은 약간 이제 세계 증시와 달리 좀 워낙 투기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삼성전자 한 종목을 갖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좀 투기적인 면이 있어서 오늘 코스피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일단 뭐 세계 증시의 뭐 긍정적인 뭐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분위기는 좋았지만 이거는 좀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제가 봤을 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 테슬라 실적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은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오늘 밤에 특별한 거 없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하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테슬라 실적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좀 보자면요. 일본 증시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일본 증시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잘 하락하고 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미 하락 전환했고 잘 빠지고 있다.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패스할게요. 중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을 지난번에 확인을 했고 어제 확인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거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러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보고 있는데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 지속되고 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계속해서 이렇게 달러 대비 약세, 달러 강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오늘 원달러 환율에도 공통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2원 올라서 1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매우 중요한 저항 부근에 뭐 거의 다 와갑니다만은 일단 아직까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일단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독일 증시 내용 보시자면 하락 출발, 그죠? 이미 전환은 했고 이미 하락으로 일단 뭐 전환은 시켜놨고 하락하는 거 특별히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건 가볍게 일단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증시가 일단 분위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좀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기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장기금리는 한 4.2, 10년물 국채금리는 4.2 정도 되는데 일부 어떤 기관들에서는 이 10년물 이 10년 금리가 뭐 오버슈팅까지 감안하면 뭐 4.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건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점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채권의 바닥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거다, 금리가. 오늘 아시아 장중에도 금리가 계속 올라갔던 점이 아시아 증시의 일부 발목을 잡았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도 일부 발목을 잡았을 수 있는데, 한국 증시는 좀 워낙 독특한 그런 증시였어 가지고 일단 오늘 분위기 좋긴 좋았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로 좀 넘어가기 전에 좀 하나만 좀 더 보자면요. 그 채권 변동성 지수가 무브 지수라고 그러죠. 무브 지수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채권 변동성 지수가 요겁니다. 이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박살이 나면서 채권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이 채권 변동성 지수하고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빅스하고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 변동성이 좀 터지고 있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래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한국 증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호재들과 뭐 삼성전자의 급등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반도체 특별 법안이 합의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짜잘짜잘한 호재에 삼성전자까지 좋았으니까 일단 좋게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좀 전에 보셨죠. 세계 증시 흐름은 일단 고금리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국 증시는 제 생각에 좀 워낙 독특한 증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증시가 제가 알기로 뭐 주요국 주식시장 중에서 성과가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한국 증시거든요. 그만큼 투기적이에요.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악재들을 재료로 삼아, 여러 가지 호재들을 핑계 삼아서 오늘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저런 흐름들이 저렇게 많이 올랐지만, 오늘 한국 증시가 저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저게 안타깝게도 의미 있는 매도세 혹은 의미 있는 매수세 혹은 상승 전환으로의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요. 삼성전자 좀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엄청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43%, 오늘 그래서 1,400원이 올랐네요. 오래간만에, 이런 상승 오래간만에 봅니다. 솔직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 튀어나온 장대 양봉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양봉이 아니냐 싶긴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오래간만에 이런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좀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들겠다는 그런 신호가 아니냐라고 싶긴 한데요. 제 생각에 이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이게 지금 보시는 건 30분봉입니다. 30분봉. 삼성전자 30분봉인데 워낙 지금까지 낙폭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게 그렇게 이게 어떤 전환으로서의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그래서 이걸 전환 신호라고 보기 어렵다면 뭐겠어요?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이 지금 정석이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 극복이 안 된 거니까. 극복이 안 됐는데 의미 있는 매수세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응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되겠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내일까지 해보는데, 근데 만약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했는데 여기서 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틴다, 삼성전자가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형성하고 또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전환 가능성, 어떤 의미 있는 매수 신호,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그냥 일단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건 그래도 좀 그림이 괜찮아졌죠. 하이닉스 같은 건 전일 하락을 완전히 극복하는 모습이고, 이평선들 배열이나 힘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건 그래도 좀 좋게 봐줄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좋게 봐주기가 좀 어렵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뭐 거의 몇 달을 빠졌는데 오늘 양봉 하나 나왔다라고 이제 전환이 된다. 조금 오늘 상승한 것 자체도 힘이 좀 약했고, 어쨌든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좀 정석적이다 싶고요.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삼성전자를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잘못 눌러가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오늘도 뭐 외국인은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신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이 안 사도 주식은 오를 수 있죠. 오늘처럼요. 오늘 외국인이 118만 주를 팔았는데 6만 9천 주를 매수했다고 하네요.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되고 있다. 하여튼 뭐 개인들하고 기관이 열심히 샀으니까 올랐겠죠. 그렇네요. 오늘 기관이 많이 샀네요. 기관이 많이 사면서 오늘 좀 삼성전자가 올랐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 외국인이 좀 의미 있게 좀 이보다 더 큰 매수세, 어떤 뭐 더 큰 거래량으로 들어와야지 바닥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해야 바닥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는 모자란다 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안 올랐던 종목이 없는 것 같다. 이거는 그 전날 한국 증시가 이제 전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한번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타난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뭐 물론 업종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내용이 좋진 않았지만, 어제 코스피가 194 종목 상승하고 690 종목 하락하고 거의 다 빠졌단 말이죠. 오늘은 그에 대한 반발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450 종목수, 어제 좀 억울하게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뭐 다 같이 반등을 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코스닥도 그렇죠. 어제 뭐 거의 전 종목 다 빠졌었는데 오늘은 거의 전 종목 다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다. 물론 전 종목 다 올랐다라고 하긴 좀 많이 모자랍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일 폭락에 대한 그런 되돌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깐 코스닥 좀 먼저 보자면요. 코스닥 5분봉인데, 코스닥은 뭐 딱히 뭐 이렇게 길게 이래저래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이고, 오늘 뭐 1.4%뭐 이렇게 올랐지만은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거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그냥 이건 뭐 딱히 뭐 고민하고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요, 그냥 대놓고 약한 겁니다. 이 정도 올라와서는 택도 없다. 예. 여기서 더 강력하게 이까지 훅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 번 더 빠지는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방 정지성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러면 이제 천천히 뭐 전환이 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매수세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냥 단기낙폭 과대, 전일 폭락했던 거에 대한 그냥 반발이 좀 나타난 거다, 이 정도로 자연 반등이 나타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자리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껏해서 올라온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진한 갈색선이죠. 진한 갈색선 요거 보이시죠? 마우스 따라 보시면요, 진한 갈색선이 5일선인데 이제 5일선에 터치했을 뿐이다. 이거는 별로 의미 있는 매수 신호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고요. 코스피가 이제 하락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하락 전환이 언제 됐냐면은 이미 저기 한 10월 11일, 거의 뭐 2주 전, 뭐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이미 하락 전환이 돼버려서 오랜 하락에 시달렸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저 정도 올라와서는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코스피는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지난 10월 18일 금요일 날이었어요. 이날 이제 좀 의미 있는 매도세, 뭐 약간 전환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 얼마 안 된 겁니다. 며칠 안 됐죠. 예. 며칠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하락의 어떤 초창기 뭐 그런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 버리면은 이건 다시 금방 상승으로도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거의 2주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서는 의미도 없는데, 코스피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요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건 일단은 저는 이건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뭐 그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뭐 약간 좀 이제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가 뭐 코스피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림이 필요하겠냐면은, 계속해서 저점을 확인하는데 이쪽 부근 어딘가에서 이제 버티면서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서 시간이 간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가 확 등장하면서 뭔가 갑작스럽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등장한다, 그러면 또 전환이 갑자기 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 오늘 나온 이 정도 매수세는 이거는 일단 그냥 반등으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거거든요. 코스닥 제가 아마 이런 자리에서 5분봉 보고 계신데, 이런 자리에서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검은 선이 있다, 여기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뭐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5분봉 보고 계신 건데, 5분봉에서 지금 검은색 선은 뭐냐면 이제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21선이 여기 꺾여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코스닥에서요. 동일합니다. 이것도요. 코스피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5분봉 보고 계신데, 여기 검은색 선이 여기 뭐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완면하게 꺾여 내려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게 이제 똑같이 21선에 해당합니다. 21선은 뭐 우리 다 기술적 분석 책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어떤 단기적 혹은 뭐 중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뭐 그런 선이다라고, 중요한 선이다라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 책에서 봐서 알고 있죠. 의미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사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워낙 약하고 그래서 이게 반등이 뭐 적당히 올라오겠지라 생각을 했지만은 21선에 해당하는 이 자리까지 올라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별로 상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어쨌든 강하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일단 저항으로 일단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를 완전히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5일선도 아래쪽으로 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으로 좀 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일단 계속해서 지속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는 약간 어느 때하고 좀 비슷한 거냐면은, 이런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좀 전에 5분봉을 봤던 거고, 이건 30분봉으로 좀 코스피를 바꾼 건데, 예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때였죠. 8월 1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코스피가 대폭락하던 블랙 먼데이가 나기 직전에도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제 21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30분봉에서 봐서 약간 뭐 여기 선의 색깔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8월 1일 목요일 날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전환하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이 진한 분홍색 선,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21선인데 이 선을 결과적으로 못 넘어가지고 폭락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 자리도 비슷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거 그죠? 좀 전에 보셨던 거 아래쪽을 꺾어놓고 반등하는 척 했으나 21선 맞고 밀리는 모습. 이번에도 딱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뭐 비슷하다라고 좀 오버랩이 좀 되긴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진한 분홍색 선, 이게 21선에 해당하는 거겠죠? 21선이 쭉 올라오다가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꺾었고, 그죠?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꺾었잖아요. 여기서 꺾어놓고 21선까지 딱 터치한 겁니다. 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그런 게 약했기 때문에 이까지 올라올 거라고 저는 아예 상상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약간 오늘 놀라긴 했으나, 어쨌든 일단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만 딱 올라오고 일단 이 자리를 유효하게 일단 저항으로 일단 인식을 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일 아침에 봐야 되죠. 뭐 테슬라 실적이나 뭐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뭐 또다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에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거 그냥 이제 또 지난 8월 5일 막 월요일 날 그 대폭락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는 일단 하락 우세로 본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워낙 또 시장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슬금슬금 위쪽으로 차분히 잘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또 같이 딸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사실 시장이 뭐 정말 좋아서, 시장이 정말 강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아무튼 이렇게 오늘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같이 딸려 올라갔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이런 것은 엄청 시장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상승이 속임수이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된다. 5일선이 이렇게 슬슬 올라타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죠? 그 좀 전에 제가 채권 변동성 무브 지수라고 해서 보여드렸었죠. 채권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한국 변동성 지수, 코스피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조금 그런 냄새가 뭐 나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한국 증시는 일단 좀 안 좋게 본다 이겁니다. 오늘 많이 올랐지만 반등시 매도의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다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뭐 그죠? 코스닥은 뭐 어쨌든 여기서 한참 더 올라도 일단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풋옵션들은 오늘 좀 작살이 나긴 했습니다. 풋옵션들이 좀 박살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어떤 전저점들은 일단 그럭저럭 뭐 지키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단 한번 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당장 대폭락 가능성은 뭐 다소 조금 좀 낮아졌을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왜냐면 풋옵션이 좀 상했으니까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일단 하락이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봤죠. 다 봤고, 오늘 미국 증시도 뭐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그죠? 뭐 테슬라 실적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 S&P 지수하고 러셀 지수는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라 말씀드렸죠. 영상 초반부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움직임 어떻게 되나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여전히 어떤 하락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는 거죠. 채권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죠. 별로 좋은 모습은 일단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분명히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빅테크나 나스닥은 잘 버티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구리 가격이 조금 전에 폭락을 했네요. 구리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상승 전환에 실패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회복하지 않는다면요. 구리 가격이 좀 전에 폭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달러가 초강세가 나타났구만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지금 구리가 이렇게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이제 간질간질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그런 자리에 와 있고, 한국 증시도 좀 그죠? 코스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조만간 이제 뭐 내일 정도면 방향성이 좀 이제 나오지 않겠냐 싶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좀 집중을 좀 해보자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잘 안 보여주면서
사람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